참 비교가 되는 두 분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스토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윤하!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오랜 운영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10년 전에만 잘 되었던 원장님과 10년째 내내 잘 되는 원장님,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혹시 말투에 대한 고민 없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원장님들을 종종 만나 뵙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 커뮤니티에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꽤나 많은 선생님 원장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점점 남편이나 아내분, 친구분들,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다툼이 있다, 한 소리 듣는다, 피한다 등등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가르치는 듯한 말투를 직업병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어떤 원장님의 댓글을 보면 지인이나 본인에게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과거에 마이너스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원장님은 점점 이런 말투로 변하다 보니까 사고 습관, 사고 방식도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꼰대인 것 같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원장님은 그래서 전 요즘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듣고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대화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도 하셨고요. 자, 제가 왜 말투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10년 전에 잘 되었던 원장님과 10년째 내내 잘 되는 원장님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말투와 말투에서 비롯되는 사고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잘 되었던 원장님 얘기를 드리자면요. 우선 원장님은 대학생 시절에 기회가 되어서 대형 입시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엄청 열심히 하셨답니다. 점점 강의 시수도 늘어나게 되고 1년쯤 지났을 때는 학부모 상담도 조금씩 하게 되고 또 1년이 지났을 때쯤 입시 설명회 자료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치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고퀄리티의 자료가 된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직접 입시 설명회를 도맡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0이 되기 직전에 학원을 창업합니다. 창업하자마자 학원은 정말 잘 되었고요. 무엇보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대입 컨설팅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셨고 아이도 태어났으니 학원은 더 잘 되었어야 하는데 10년이 지나 40이 된 지금 학원은 망했고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신 게 입시 컨설팅을 무기로 창업 초기에 학원이 너무 잘 되어서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나만 알던 정보들이 점점 대중에게도 알려지다 보니 점점 나만의 강점이 사라졌다. 그러면 다른 강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원을 오픈하고 10년째 내내 잘 되는 원장님 사례를 볼까요? 이 원장님은 40의 학원을 창업하셨는데요. 본인이 가르치는 것만 좀 할 줄 알지 학부모 상담이나 마케팅도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조언도 듣고 책도 읽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학원 운영에 꾸준히 적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인지 10년이 지난 지금 학원은 여전히 잘 되고 코로나를 겪었지만 오히려 학원 규모도 넓혔고 이제 딱 50세가 되셨는데요. MZ세대 강사분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어떤 강사님께는 원장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라는 말도 들으셨답니다. 두 분의 사례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참 비교가 되는 두 분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스토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놀랍죠? 아니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가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미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원장님은 20년 전 30 직전에 학원을 창업을 하셨고 곧바로 잘 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 5, 6년 정도가 지속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학원이 잘 된 이유는 입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점점 학원 강사분들이 늘어나고 학원 덩치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학원의 지출도 늘어났겠죠. 그러다 2007년, 2008년쯤 되니까 학원생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쉽게 입시 정보를 검색하기도 좋고 공유하기도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원장님 본인만의 강점이던 입시 컨설팅이 힘을 점차 잃어갔고 쉽게 성공했었기 때문에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학원은 10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내분이 이때쯤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 뭐만 하면 가르치려고 들고 남들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니까 권위적이고 꼰대 같다.
달랐다고요. 10년 전에는 뭐든 배우고 열심히 해서 학원도 잘 되었고, 그리고 그때 모아둔 돈으로 전세도 구했었는데, 지금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반전세로 돌려서 사실상 월세처럼 살고 있는 건 알고 있냐? 당신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10년 동안 왜 이렇게 변했냐? 이 얘기를 듣고 원장님이 충격을 받으셨다기보다는 느끼는 바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얘기가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죠. 학원 사업도 결국 실패했죠. 재테크나 투자도 전혀 모르고 가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근데 딱 이때쯤에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수중에 4천만 원의 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올려달라고 했던 전세금이 5천인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딱 아내분에게 5천을 드리고 싶어서 불릴 생각을 좀 하다가 주식 투자 공부를 하셨답니다. 여러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 치밀하게 공부를 했고 투자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불려서 아내분께 드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주식 투자 공부를 한 것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되었냐면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이 후에 원장님의 입시 컨설팅과 맞물려서 대입뿐만이 아니라 진로와 직업에 있어서도 아주 깊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회사들, 기업들, 브랜드를 보다 보니까 마케팅이 잘 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마케팅 공부도 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다시 학원을 운영을 할 때 학원 마케팅에서 크게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요.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실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부모 상담에서 크게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학원을 창업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지금까지 학원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나는 꼰대였다. 나의 말은 무조건 옳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학생이다. 50대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세상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재밌더라. 자, 선생님들 좀 어떠세요? 이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를 직업병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배우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원장님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꿀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손을 잡아 따라와